예산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 임시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영권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화 등에 전념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감고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은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예방 대응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평택시 관리시설물 185개소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반기별 점검하고 효율적 재정 투자를 위해 재정안전예산 사전 검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을 위해 사전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사회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기별, 계제별 화재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순간 음집 인원 500명 이상인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방, 전기, 가스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도 및 점검하여 복잡하고 다양화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습, 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천 2지구 및 영신지구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배수 펌프장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지방 하천 및 배수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올해 민방위대는 738대 5만 35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민방위대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이태원 참사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의 상시 활용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의지연습 등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동부고속가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동부고속가도로 민간 투자 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고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에서 6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 21년 2월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구간은 수용 재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구간은 2024년 1월 현재까지 수용 재결 진행 중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수용 재결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LH의 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공기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 시행자는 공기 연장 검토 중으로 사업 당사자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부 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서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왕복 4에서 6차로의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평택에서 부여까지 구간은
2019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의 현안상으로는 본선 구간 추가 IC 설치, 배수 분량, 부채도로 설치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청 및 민자사업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6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국도 45호선 추팔리에서 신궁리 확장 공사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과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궁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신궁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과 국도 45호선 간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 45호선 추팔에서 신궁리 간 도로 확장 공사와 함께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천안 성안에서 평택소사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국도 1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 1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4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우리시 관내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건설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간 건설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8,552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공사 1-1 공고는 공정률 66%이고 시 종점부 국도 38호선, 국도 39호선 접속부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춘지구대로 3-35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수용 재결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99%로 2024년 1월 내 준공 예정이며 내길이에서 신안간 도로 및 안중대로 3-7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민원사항 검토 및 2월 공사 개찰 예정으로 24년 3월 중으로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 설계, 타당성 검토 등 추진 중인 12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동삭 2교 확정 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동삭 2교 확장 공사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용 가도 및 교량 하부 기초 등 시공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남산 1, 2 진앙주택 도시계획도로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현춘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구간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 중이며 원정리 소로 1-1호선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추진 등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하겠으며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도로 점유 허가 및 과적 차량 관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규정에 적합한 도로 점유 허가로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도로 사용료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파손된 도로 시설물과 보도를 적기에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장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도로를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및 평택시 도시건설관리 기본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삼성산업단지를 포함한 상습 정체 구간을 단기 및 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이 반영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 및 유지 보수해 나갈 것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노란색 횡단보도 및 노면 표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차량 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국도 1호선, 지방도 317호선 및 동삭교차로 일원의 속도 상향 및 상습 정체 구간의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 흐름을 더욱더 원활하게 개선하겠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소사업의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은 24년 6월 내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합정, 서정 및 통복지구 공영주차장은 24년 6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 내 완료할 것이며 신규 사업인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2월 내 착수 예정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확대 및 임시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입니다. 시 통합 후 29년간 동결된 요금 및 시설물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2023년 12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었으며 2024년 6월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기능 상실 및 주차장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무료 개방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24년 내 3개소 319면을 유료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수유 응답형 똑버스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유 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운행 개시한 고덕 국제 신도시는 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탄, 현덕, 농촌지역은 운송사업자 공모 및 선정, 운송 개시 준비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광역버스 신설 추진입니다. 청북 신도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서부지역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평택 서부지역에서 서울을 운영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신설 노선을 수요를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노선 심의 통과 시 운수 종사자 채용, 차량 구입 등
제반 사항 마련 후 하반기 개통이 예상됩니다. 운행 구간은 안중터미널을 시작으로 청북 신도시를 경유하여 서울 사당역이 종점으로 6대의 차량이 일일 18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개통 시 지하철 등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출퇴근 및 이동 시민들에게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이동성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쪽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확대하기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정착된 특별 교통수단을 5대 증차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50대까지 확대 운영하여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이동수단 다양화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해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위탁 운영입니다. 평택 도시공사와 이 수탁 협약을 통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자 집중 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지난해 차량 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기관 이송 등으로 545대의 무보험 운영 차량을 단속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강력한 사법 처리를 병행하여 무보험 차량 운전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 차량 일제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누수를 막고 건전 재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소관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5쪽 좀 잠시 좀 보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 부분을 보면 지금 지구명에서 이제 영신지구 쪽에 관련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대략 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한 434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 정부에서 평택 지제역 정부 개발 발표가 났었죠, 그렇죠? 예. 453만 1000평방미터죠. 대략 우리가 평수로 치면 한 137만 평 개발을 지금 하는 거로 발표가 났는데 그 지구 안에 지금 이 영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 지제역 정부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현재 지금 그 위치가 이동될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이제 위치 행안부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부분에서 최고 상류의 상단 부분에 위치가 돼 있고 거기 위치를 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가변성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검토는 왜냐하면 거기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 무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송탄공단의 침수 우려 때문에 이제 그 위치를 선정한 거고
그런 거로 봐서는 행안부나 평택시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뭐 하단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그 지제역 정부개발 사업 범위 안에는 지금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섹터 거의- 안에는 예, 거기에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변성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변동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치가 약간의 변동이 있다든가 그러면 지금 그 국도 시비를 합쳐서 434억 원 정도를 경비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 금액이 대략 한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설계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본래 이제 2023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 거의 100억 원 정도를 그 사업 진행을 하기로 이제 계획상에는 되어 네, 있었는데 설계도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 100억 안에는 그 보상비 보상비 9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 보상을 하기 위해 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감정 평가가 종료가 안 됐습니다. 감정 평가 종료가 되면 이 보상 이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22년 3월에 설계가 중지가 됐어요. 다시 재개가 된 겁니까? 예, 재개됐습니다. 재개가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저기 영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금액들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뭐 전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그 지난 그 설계 1차 설계에 대해서 그 지난 11월 달에 행안부에서 1차 서류의 검토 심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가 이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사전에 이제 전문가를 하고 이제 설계 심의 검토를 끝났고요. 현재로서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LH가 그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떤 구체적인 뭐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으면 기본안이 나오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변경할 것인가 이게 포함되면 저희랑 이제 사전에 협의할 텐데 아직 그런 주체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의 주체가 없어서 아직은 그렇게 이제 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 평택 지제역에서 이제 정부개발 그로 발표가 났고 구체적인 그 지구 내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직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변동성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변동성이 있을 때는 기존에 투여된 어떤 금액에 대한 또 부분, 앞으로의 대처 부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도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대처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1쪽 좀 한번 보죠. 서부내륙간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인데 지금 그 션덕 주민들께서 이제 션덕 IC 설치를 상당히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대전청하고는 기본적인 이제 IC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완료됐고요. 이제 발주처인 이제 국토부하고 최종 합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금 이번에 국토부가 인사 이동으로 담당자 바뀌어가지고요. 상반기 3월 중에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 IC 설치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확고한 거죠? 예, 맞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확고하고 예, 그럼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지금 양방향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한 방향만 먼저 설치하고요. 예. 향후 안중 역세권 개발하면은 그때 이제 추가로 양방향으로 다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3쪽 좀 한번 봐보죠. 지금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화양지구도 그렇고 지금 청북지구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38국도랑 우리가 이제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좀 그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덕 그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LH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태평아파트 있는 그쪽에서 오성 IC까지는 6차선 확장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양 지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안중 5거리까지는 또 확장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중 5거리에서 지금 그 오성 IC까지가 지금 확장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이 차선이 뭐 6차선으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 안중 5거리에서 오성 IC까지는 4차선으로 가는 또 이런 상황이 오다 보면 병목 현상도 분명히 엄청나게 날 거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부분 확장 부분에 대해서 안중 5거리부터 오성 IC까지 확장에 대해서 같이 올려라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같이 올린 노선 중에 대체 국도 38호 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도 38호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같이 경쟁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둘 중에 대체 우회도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확장을 포기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체 노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가고요. 향후에 국도 38호 확장에 대해서는 안중 역세권이라든지 컴팩트시티 역세권 사업을 할 때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풀어가려고 그렇게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38국도가 지금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뭐 막히는 거는 뭐 지평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시민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부연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청북지구를 만들면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38국도하고 청북에서 현아지구로 오는 그 접속 부분이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그 사거리 거기 예. 지하차도 부분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현재 지금 화양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38국도를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계부터 안중 5거리까지요. 할 때 같이 이제 연속 그 입체화도 같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양지구에서 아직 그 광역교통에 대한 게 추진 계획이 아직 뭐 변경을 좀 중인데 저희가 이제 그때 같이 가는 걸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예,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38국도가 뭐 지금 상당히 그 출퇴근 시간에 여러 가지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정체가 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화양지구를 지금 지금 화양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암 쪽에서 이제 화양지구 접속하는 또 그 부분 38국도랑 그 부분에는 지금 뭐 평면 교차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예, 거기는 평면입니다. 그쪽도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이 정체 현상이 좀 그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인데 지금 힐링 금액들 때문에 그런지 이게 참 그 예산 확보는 관광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재배정 받아서 좀 건설도로과에서 또 그 공사를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시도 9호선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대한리 가는 그 사업 도로 사업하고 대한리에서 신안간 시도 3호선이죠. 도로 개설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은 관광과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지금 건설도로과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은 진행하는 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되세요?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시도 고호선 같은 경우도 전체 구간을 다 하려면 1,300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시도 3호선도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 건설 도로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링으로 간다라면은 저희 사업에서 하기에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관광가에서 수입 예산을 잡아주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이런 도로 개설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한출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해군 이함대 사거리에서 77번 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들 이런 것들은 뭐 개설비가 2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2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안중출장소에서 그 실린 금액이 있는데 가능할까? 만약에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무진장 오게 되죠. 그렇죠? 송출에도 이런 건수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가에서도 지금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두 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본래는 그 도로 건설들은 도로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참 실린 금액이나 이런 게 걸려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방안은 앞으로 이거 찾아야지. 이런 식의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장님도 나름대로는 어렵겠지만 이런 거는 예산부서하고 좀 상의를 좀 해서 그 도로 사업은 도로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건설 도로과하고 안중 출장소라든지 송탄소나 건설도시과하고 사업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시도급이라든지 이제 대로급 도시계획도로에서 대로급 같은 경우는 지역을 불문하고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같이 전체 추진하고 있고요. 농어촌 도로라든지 중로 소로급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출장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각 출장소에 있는 도로들이 이제 보상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억이나 1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업들까지 다 기준이 없이 이제 끌어안다 보면은 저희 건설도로과의 전체적인 실린 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을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도로과 내에 있는 기존의 시도라든지 아니면 뭐 대로급들 이런 사업들이 기본 한번 뭐 손을 대기 시작하면 3, 400억, 4, 500억 우습게 가는 상황에서 그런 1, 200억짜리까지 계속 끌어와다 보면은 저희 사업은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실린 범위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그 힐링 사업을 좀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예를 실력이 들어서 좀 뭐 안출 건설도로가 1년 힐링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을 감안하면요 200억, 300억 공사들 못해요. 그걸 하게 되면 다른 도로 사업들, 작은 도로 사업들은 뭐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어차피 시예산으로 놓고 보면 안중 출장소를 통해서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도로가 쪽을 통해서 하나 그건 똑같은데 이 큰 단위 사업들은 본청에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 실린 금액 때문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실린 금액을 좀 더 확대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 37쪽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그 지난번에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뭐 빙판길로 상당히 변해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좀 많이 돼 있었어요. 특히 이 도시지역 같은 데는 뭐 큰 도로들이 눈이 많이 오더라도 제설하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골 같은 데들은 이게 그 제설을 안 해주면 차량 통행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 쌓이게 되고 그 빙판길로 변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때 그 민원이 있어서 한상공단 쪽을 통해서 이제 어연리 쪽으로 가는데 한상공단 가는 길이죠. 평택 쪽에서 이렇게 오는 송탄 쪽으로 해서 오는 도로 그게 몇 호선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빙판길이더라고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제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데 지금 제설 차량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된 겁니까? 좀 몇 대 정도입니까? 네,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본청 포함해서 지금 제설 장비가 지금 7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은 이제 본청, 안출, 송출 이렇게 해서 각 구분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아마 노선이 아마 그 지금 302호 지방도 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설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실소로 이제 이런 간선들은 주 이제 그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데 최초에 이제 눈이 왔을 때 이제 이틀에 연속적으로 좀 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에 맞춰서 그 아마 제설자가 차량의 제설에 아마 작업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그 이제 각 출장소나 이제 본청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시민들 포함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출이 몇 대입니까? 지금 안출이 그 지금 1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파악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전화를 또 운전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전화를 걸다 보면 운전 통화도 잘 안 되고 실제로 운전 지역이 또 넓다 보니까 운전 이동하는데 거리도 좀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특히 뭐 운전 그 한상공단 쪽도 그랬지만 저쪽 그 조암 쪽에서 아까 마냥 그 화양지구로 오는 그 도로들이라든가 또 특히 그 청북 신도시 안에들 이런 데들도 좀 많이 있고요. 염화칼슘은 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출장소 포함해서 1,300톤이 지금 잔량이 있었고요. 올해 지금 이제 구입한 게 2,100톤 정도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한 게 한 2,200톤 정도 사용을 했고요. 연간 사용하는 거 보면 보통 그 많이 사용하면 2,400톤 정도, 일반적으로 한 2,000톤 이내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한 1,100톤 정도 지금 잔여량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사항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뭐 추가로 확보가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그 적재함을 설치를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염화칼슘도를 놓긴 했는데 가보면 실제 막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이 많이 느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좀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제설차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그 평택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 지역 같은 경우 뭐 북부도 그러겠죠. 이게 거리가 먼 데들은요. 차가 여러 대가 있다가 해도 이동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데들은 좀 더 예를 들어서 배차를 뭐 하는 경우라든가 이게 한번 그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42쪽 좀 요거는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호 구간들이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이 신호 구간들이 연속으로 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한 군데서 신호가 통과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끊기고 막 이런 상황들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연동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그 이제 도로 구조상 이제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제 신호 주기를 좀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좀 큰 사거리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한 180초를 가지고 이게 이제 4등분해서 나눠주고 어느 이제 대로변은 이제 뭐 45초, 50초까지 이제 확대를 해주다 보니까 이 옆에서 간선도로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제 큰 대로로 진입하는 차선 폭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또 아우성이고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로변 중심으로 이제 신호 체계가 대부분 이제 현재 평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상건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교통센터도 이제 방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번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 속도의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연동이 이제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쪽에 이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최우선적으로 했던 게 이제 속도를 상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서장님께 계속 이제 건의드리고 그래서 국도 1호선은 이제 60km로 관철을 시켜서 올해 이제 상반기 5월까지 이제 마무리 60km로 전면 개편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 60km는 돼야 연동 체계가 좀 같이 체계 시스템을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안점으로 삼아서 연동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하나 더 좀 당부를 드리면 그 속도도 속도 구간도 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지역구 예를 들면 38국도 부분을 보면 안중 오거리에서 그 저기죠, 그 소부복지관 그 초입이죠, 그 사거리 거기까지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60km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거기 그 안중 복지관에서 안중 출장소까지가 70km예요. 또 안중 출장소에서 홈플러스까지가 70km예요. 그런데 홈플러스를 지나고 나면 외곽지로 빠지면 은성 있는 데까지 은성 있는 데도 60km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로변에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들 뭐 화물차들 많이 달리잖아요. 이래 그런 데를 줄여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그 한산한 그 대로변들은 속도를 줄여놓고 반대로 그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속도가 더 가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시민이 아마 지적을 해서 그 경찰 심의를 해서 아마 60km로 다시 조정 이번에 맞춰놓은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심의가 끝났으면 빨리 좀 시설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카메라든가 위에 이제 그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는 그대로 또 70km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마냥 주택가들 같은 데는 사실 아파트 옆에 38국도 같은 경우는 새벽하고 이럴 때는 막 엄청 달려요. 근데 그런데 그런 구간들은 속도를 좀 줄이는 쪽으로 하고 사이드 쪽은 뭐 그렇게 주택가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래 높여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해서 앞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중교통과 좀 질의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46조에 보면 수요 응답형 똑버스 네. 지금 이게 이제 15인승을 10인승으로 그 개조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운행 고덕에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시민들이 똑버스를 이제 콜을 하면 뭐 1,450원 버스 요금만 내면 언제든지 불러서 내가 부른 데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를 태워다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신도시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인구 5천 미만인 서탄하고 이제 현덕에 이제 시행 예정이잖아요. 네. 하반기에.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현동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할리 쪽에서 평택호 가는 거 그런 건 문제 안 돼요. 대할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 방향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안중을 주로 오는데 안중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예를 들어 대할리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타서 안중에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딱 내려서 거기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안중까지 걸어가든지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면 본래 취지대로 보면 나오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골들은 아시다시피 버스 운행 시간대가 이런 데 마냥 10분, 20분, 뭐 30분이 아니고요. 1시간, 2시간 이래요. 그럼 거기서 내려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또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버스에 내가 볼 때는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안중 같은 데는 주로 많이 가는 뭐 신터미널, 구터미널, 서부복지관 정도는 종착점을 좀 해줘야 똑버스에 영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똑버스의 영향은 저는 거의 뭐 해봤자 효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 이제 똑버스의 운영을 하고자 하면은 사업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지역만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신터미널 같은 경우, 안중의 신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현덕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찍어서 거점 지역으로 찍어서 운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안중읍을 뭐 넘나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안중읍을
시행하지 않는데 그 똑버스가 다니고 있다면 아마 안중에서도 말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추가적인 거점 지역을 찍는 거는 시행 이후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원하시는 지역을 다 다닐 수 있다면 이제 시 전체가 똑버스가 다니고 있다면 그렇게 원하는 곳에 탑승을 하고 도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똑버스 말고도 지금 우선은 공공 택시라든가 그 버스 대중적으로 다닐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연결점을 시켜야 드려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고덕 마냥 동에서 동으로 움직이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골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광덕에서 뭐 저기 평택구까지 가고 뭐 광덕에서 저 방충리 가고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나오면은 시골이 저기 안중으로 나오든지 이러지. 그 안에서 마을과 마을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현실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제안을 좀 드린 거고요. 똑버스의 어떤 취지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 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부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서부터 장애 등급제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제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 정도로 바꾼 거죠, 장애 정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1등급에서 장애 1등급에서 6등급이었던 거를 뭐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등급에 해당되는 분이었다 그러면 뭐 그 심한 장애 쪽에 이렇게 들어갈 테고요. 그렇죠? 네. 뭐 5등급이나 6등급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 제가 좀 그 물론 지침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 바우처 택시가 운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우처 네. 택시가 운행이 되는데 그 장애 등급제가 시작이 됐을 때 그 등록한 예를 들어서 등록한 뭐 4등급 장애 4등급이었던 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장애 4등급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은 장애 4등급에 해당되는 분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장애 4등급에 해당되면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가겠죠. 이분이 신규 등록을 해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상태는 똑같은데 그 장애 상태 정도는 똑같은데 전에 등급제로 있었을 때 미리 등록된 사람들은 바우처 택시가 이용이 가능하고 신규로 새로 등록하는 그런 또 장애인 분들은 사용이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거동 문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에 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바우처 택시는 뭐 사용을 못하는 분들은 사용을 하고 이제 뭐 버스를 이용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못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충분히 그 규정상 놓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상태인데 먼저 등록된 분은 되고 나중에 등록하려고 하는 분은 또 상태가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그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 택시를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가 정도 심한 부분이나 아니면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가하다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받으신 분들 한해서 과거에 이제 저희가 교통약자
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있었거나 뭐 지금 정도의 심함 여부를 가지고가 아니고 그 기존의 장애 등록하는 부서나 그쪽의 기관에서 이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등록이 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센터 그 장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4등급인데 지금 현재 똑같은 상태이신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애를 등록하는 기관에서 그 장애를 등록하는 기관에 이분이 뭐 종합병원에 가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판단, 그러니까 진단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장애 등록하는 기관에 등록만 되신다면 저희 바우처 택시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힘들죠. 힘들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고, 네. 그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받기가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거의 전에 그 등급제로 사용됐을 때 뭐 4등급이나 5등급에 해당되는 분들 뭐 버스를 타도 가능할 정도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등록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이제 신규 등록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서 이제 받기가 또 까다롭고 이제 힘들으니까 이제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방법은 한번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얼핏 알아보니까 뭐 경기도 지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 상황도 예, 있고요. 예, 지금 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장애 등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등록- 발달장애인이라도 네. 발달장애인으로 받았으면 뭐 복지라는 게 이제 확대 개념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이제 부서다 보니 장애가 등록이 돼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혜택이 되는 건데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이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에서는 좀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등록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선다면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이게 사실 뭐 그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예를 들어 버스나 뭐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혼자 내보내서 그 발달장애인 그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이러면 항상 불안하고 어떤 또 상황이 올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를 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가는데 매일같이 따라가서 버스 태우고 뭐고 간다는 것도 진짜 쉬운 게 아닌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침이라는 거는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한번 경기도랑도 협의해 볼 사항이고, 뭐 지침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라는 거는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추세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은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다른 방안이 있는지,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강구를 좀 해주시길 좀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판 발행 대행 위탁 운영, 이 부분 하나만 더 질의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물론 일단은 뭐 그 우리 도시공사로 뭐 그 수탁자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또 그러고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됐지만 저는 뭐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다 뭐 민간 영역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그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운영비를 지금 그 도시공사한테 주면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그 등록번호판
발급을 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일단 7억이라는 돈은 일반 시민, 내가 등록도 안 넣는데 일반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준 모양새거든요, 이게. 물론 그 중에는 발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발급을 안 받은 사람이 낸 세금도 또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의식은 좀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결론이 지금 난 거기 때문에 그 또 집행부에서도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부분,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서비스 부분을도 많이 상당히 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한테 위수탁 협약 체계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